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이쁘시네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눈이,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신 뭐 이런 것도 받고 어떤 선배가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명리학이라는 거를 학문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명리학이라는 게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 볼 때 맞아요. 있던 과목이라면서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 추천해준 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뭐 파란만장을 산 내 친구를 뭐 너 꼭 나와야 돼 막 이래가지고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S. 이따 오겠죠? 네, 이따 오실 것 같아요. 와야 돼. 너 때문에 왔어. 내 파란만장하기는. 근데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명리학 상담이 누군가한테 겁을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까? 효율적으로 살까?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약간 좀 당황했어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야, 원래 맞죠. 다행이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으니까 빨리 그건 잊어먹고 싶고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한 거지. 나를 추천해준 그 S가 너 말이야 너 S가 크리스찬이고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봤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맞게끔 잘생긴 친구가 해준다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포트를 먼저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기해. 자, 박은희 배우님, 과거에 뭐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담 좀 많이 받으러 다니신 적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경험이 어떠셨어요? 명리학은 한 번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주풀이 하는 거, 솔직히 유튜브 방송으로 오히려 더 많이 했고, 같은 과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저의 하는 일들도 많이 막힌 게 또 많았어요. 하기로 했던 무슨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박은희 신기 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배우가 그런 기운들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구슬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걸 딱 한 번 봤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밝은 잔잔한 물가에서 반짝거리는 보석이래요. 그리고 너는 극도로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과거에 그 채널에 출연을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게 한 1년 전 그랬을 거예요. 한 1, 2년 전? 저는 그때 박은희 배우님께서 이렇게 막 온몸을 극적극적거리는 걸 저도 기억해요. 네, 그 신기가 있다. 뭐 그래서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 기억이 나는데 박은희 배우님이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 신병이다. 뭐 이런 뭐 사건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도 좀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뭔가를 좀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겠죠, 그분도. 근데 저는 오로지 명리학이라는 현대적인 철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학문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유, 왜 또 이렇게 눈썹이 가려요, 이번에. 그래요? 또 가려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딱 봤을 때 박은희 배우님은 신기 있는 팔자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냥 속이 시원하네.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팔자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그런 사고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풍파들이 있었던 거는 보여지긴 해요.
보여지긴 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기구한 팔자냐? 아니다. 저는 사실 방은희 배우님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걸 봤기 때문에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봤잖아요. 네네. 기회에 대해서 봤는데 그거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혼자서 많이 울었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하지만 주의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처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아닌데? 그냥 배우 사주죠? 배우 괜찮아요. 네. 언론방송 그런 공익 속성 그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떠한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가 그걸 보는 게 명리학이에요. 어떠한 그릇. 내가 어떠한 그릇과 분을 갖고 태어나서 그 그릇과 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대운이 있고 매년 이렇게 오는 세운이 있고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고 시운도 있고 대운의 흐름보다도 훨씬 중요한 또 운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한 운의 흐름을 잘 타고 왔는가, 그게 운테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운테크? 그런 게 있어요 또.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운테크라고 해서 이 운테크 안에 재테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선생님 진짜 진짜 쏙 들어오네. 운테크. 그것만 잘 타고 와도 내 인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운테크. 와 옛날에 알았으면 아니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럼요. 네. 아직도 사실 날인 많이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네, 그럼요. 여기부터 이렇게 온 건데 지금 여기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운테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그럼요. 갑자기 네. 희망이 보인다. 네, 이제 좀 들어옵니다. 이제? 네.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뭔가 인내심이 필요했고 참아야 되고 뺏고 뺏기는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변화가 그렇게 많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조용하게 지내야 되고 이게 나는 참아야 되고 네.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빠! 스승님! 오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아하니 아직 한 1, 2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또 기다려야 돼. 대운의 흐름이 변화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담에 앞서서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들어가기로 했던 드라마 2편이 다 엎어지고요. 굉장히 큰 연극을 하기로 길거리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현수막 크게 극장 앞에 가로수에도 다 달려 있었는데 그것도 중단되고 올 가을에 들어가기로 한 드라마도 안 됐어요. 영화로 바꿔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우울해요. 공황장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더 많고 일부러 밖에 나가면 거짓 웃음을 지으니까 그 거짓 웃음 안 지으려고 집에서 그냥 있고 한국 드라마를 몇 년 동안 제가 나오는 것도 안 보고 다 안 봤어요. 그냥 중드, 일드, 애니메이션, 미드 뭐 이런 거 보고 한국 드라마 안 봤는데 아니다 봐야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조금씩은 좀 또 깨닫고 있는데 옛날 애프터스쿨이 불렀던 노래 가까카페 답답답해 까까카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실. 다 막혔어요. 이번 대운까지가 약간 그런 흐름이 돼요. 이번 대운까지가 1,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 2년 좀 더 기다리시고 나면은 이제 좀 바뀌긴 하는데 방은희 배우님이 사실 지난 그런 세월들 있잖아요. 자꾸 뺏고 빼앗기고 약간 피해의식도 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자꾸 들어가는 그러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월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운의 흐름에서도 쉽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그래요. 만약에 방은희 배우님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팔자를 갖고 이 글자들을 갖고 이 운의 흐름을 갖고 태어나서 견뎌야 하는 그 세월의 흐름이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좀
약한 면도 있었다. 이거는 참고 견뎌야 됐다라는 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으니까 우와 전에 같았으면 뭐 이 얘기 듣고 울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악물고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앞뒤를 맞게 하는지 지독했어요 정말. 잘 버텼는데 지금 막바지가 더 힘드네요 사실은. 힘든 거가 느껴지니까. 그게 운이 치고 나가서 그래요. 치고 나가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해서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메타명 상담소 잘 오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내담자분들이나 이런 게스트분들한테 저한테 상담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그 내담자의 팔자로 갑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서 나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였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았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거든요. 휴지 좀 주세요. 고마워요. 많이도 주셨다. 나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제 울기 싫은데. 저도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진짜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자는 기집애는 이거 너무 그러셔가지고 안 보고 살았어요. 안 보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드라마 찍고 있을 때 저희 감독님한테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나 안 갈래? 그랬더니 나중에 후회한다고 꼭 가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속에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알아보시면서 저를 보시고 원을 다 이뤘다고, 원을 다 이루셨다고. 제가 딸로 태어난 게 너무 싫었대요 아버지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사랑도 잘 모르고 남자를 질투하고, 전 여자에 대한 질투보다 남자에 대한 질투가 더 많았고. 부모님이나 부친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 정서적인 그런 왜곡이 있어 보인 것도 맞고요. 엄마는 또 딸 같아가지고 절 16살이 나가지고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네가 어떤 상황일지 아시니까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1년을 안 봤어요. 근데 꿈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발견돼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친, 아니면 모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왜곡이 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국은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주어진 조건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팔자 또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안 주고 너 힘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참 이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침없이 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쵸? 그만할게요. 진짜 싫어. 조금 쉬었다 갈까요? 화장실 좀. 쉬었다 갈까요? 언니는 힘들어서 지긋지긋해서 얘기하는 그럼